연애자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육식갑자 나붐오행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붐오행은 일주를 기준해서 통변합니다. 갑자 을축은 해중금이라고 합니다. 자는 수에 속합니다. 호수가 되고 수가 왕한 땅이 되고 금은 자에서 사하고 수는 왕하고 금은 사와 묘가 됩니다. 바닷속 해중의 금이라고 합니다. 또 기는 포장되어 있고 만약 극하게 되면 침잠해집니다. 병인 정묘는 노중화라고 합니다. 이는 삼양, 묘는 사양으로 화가 이미 위치를 얻었습니다. 또 인묘는 목으로서 생하게 됩니다. 이때 천지에 화로가 열려 만물이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데 노중화라고 합니다. 천지가 화로가 되고 음양은 숫탄이 됩니다. 무진 기사를 대림목이라고 하는데요. 지는 벌판이 되고 사는 육양이 됩니다. 목이 육양에 이르면 가지와 잎이 무성해집니다. 무성한 것이 대림목이고 벌판에서 생하니 대림목이라고 합니다. 명성이 구천에 퍼지고 그늘이 만경을 생합니다. 경오와 신미를 노방토라고 합니다. 미중의 목으로 말미암아 목이 오를 생하여 화가 왕하게 됩니다. 화가 왕하면 이 토는 형을 당하게 됩니다. 토가 생하는 곳이 되면 미토는 만물을 기를 수 있어 마치 도로 곁에 흙과 같습니다. 견고는 하지만 아울러 때가 되어 두텁게 되면 목을 실을 수 있는데 많으면 목기운은 기쁘지 않으나 목기운이 있어야 대기랍니다. 임신과 계유를 건봉금이라고 합니다. 신유의 금은 정위로, 신은 임관, 유는 제왕을 뜻합니다. 금이 이미 생왕하니 참으로 강합니다. 강한 것은 건봉을 뛰어넘지 못하니 건봉금이라고 합니다. 홍광이 두를 쏘고 서슬이 번쩍이는 칼이 상설을 얼게 합니다. 건봉금의 사주는 원국에 화기운이 있어야 대기랍니다. 갑술, 을해를 산두화라고 합니다. 술해는 천문이 됩니다. 화가 천문을 비추는 것으로 그 빛이 높게 이릅니다. 그래서 산두화라고 하는데 해가 질 때 하늘 끝을 비스듬하게 비추어 광채가 동쪽으로 아름답게 흩어지는데 퍼진 노을은 원래 남은 빛에서 나는 광채입니다. 병자와 정축을 윤하수라고 합니다. 수는 자가 왕이 되고 쇠는 축의 왕이 되어서 도리어 쇠가 됩니다. 곧 강하수가 될 수 없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이를 간하수라고 합니다. 미미한 물결이 산을 돌아 선회하고 눈이 녹아 떨어져 경사진 삼엽에서 근원이 되고 물 흐르는 골짜기로 천기를 이동합니다. 모인과 기묘를 성두토라고 합니다. 천간 무기는 토에 속합니다. 인목은 간산으로 토가 쌓여 산이 됩니다. 그래서 성두토라고 합니다. 천재는 구슬을 쌓아 수도를 만들고 황제는 금성을 쌓아 마을을 만들며 용은 세력이 천리에 미치고 범은 사유의 세력이 걸터 앉아 있습니다. 경진과 신사를
백렵금이라고 합니다. 금은 진토의 양입니다. 사화에서 생하여 형질이 처음에 이루어집니다. 미토에서 단단하고 날카롭게 되는데 그래서 말하기를 백렵금이라고 합니다. 기가 점차 발생하고 금은 약한데 광석이 있는 것입니다. 해와 달의 빛이 깃들어 오가고 음양의 기운이 엉겨 붙습니다. 임오와 개미를 양유목이라고 합니다. 목은 우에서 사하게 되고 묘는 미나 목은 이미 사묘되었습니다. 비록 천간에 임수의 수는 생을 얻어도 종래 연약한 목이 됩니다. 그래서 양유목이라고 하는데 온갖 실도 누에의 실만 못하고 수많은 끈도 침의 실만 못합니다. 육식갑자 나부모행은 다음 편으로 계속 이어집니다.